반응 속도 우리가 뭐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제? 이걸 준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이 반응 속도에 관한 내용이 나온 게 상당히 꽤 오래전이에요. 한 2, 3년 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최근 모에는 별로 없어요. 최근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 속도도 꽤 중요한 단원이고 대학에 올라가면 화학 반응 양론도 배우지만 이 반응 속도론도 따로 과목을 하나 따로 정해서 배울 정도로 사실 반응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반응 속도 보시겠습니다. 반응 속도의 정의. 반응 속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날 거야. 만약에 여기 밑에 있는 반응처럼 H2가 누굴 만나서 I2를 만나서 내가 EHI가 되는 반응. 이게 노벨상 받은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우리가 분자분광학에서 레이저로 에너지 주기를 다 어떻게 해서 다 찍어서 그걸 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전체에서 에너지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밝혀낸. 그래서 1997년에 즈웨일이라는 그 MIT 교수가 지금은 칼텍에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인간의 역사 동안 화학 반응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분자분광학이라는 레이저라는 분자분광학이라는 그 학문이 생기면서 그 분자분광학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화학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흐름이 일어나고 중간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며 그래서 결국엔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맨 마지막에 어떤 생성물이 생기는지를 완벽하게 밝혀낸 최초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찌됐건 여기서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에요. 이해하죠? 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H2 결합이 깨지고요. I2 결합이 깨지고요. H와 I가 만나서 HI 결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도움이 될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결합. 근데 나중에 어떤 결합이 생겼다고요? HI와 HI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라는 건 결합을 뭐 하는 거야? 재배열하는 거야. 화학 반응을 아주 쉽게 정의하세요. 면접 같은 데에서 만약에 화학 반응이 뭐예요? 그러면 화학 결합의 재배열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유식한 대답이죠. 우리 화학 반응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 배운 거 뭐예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그쵸?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화학 반응을, 그러니까 화학 결합을 재배열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I2, 즉 I와 아이오딘과 아이오딘의 결합이 너무 세서 잘 안 끊어지면 이 반응은 느릴까요? 빠를까요? 느리겠죠. 이해하셨나요? H2도 마찬가지. 이게 결합 에너지가 되게 큰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가지고 뭐 우주비행선 연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잘 안 깨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반응이 느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반응 속도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누가 없어지는 속도? 반응물이 없어지는 속도. 아니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속도.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지. 그래서 반응 속도의 정의는 뭐냐면 반응 시간 동안 감소된 반응 물질의 농도 아니면 반응 시간 동안 증가된 생성 물질의 농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VH2. 자, H2 기준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수소 분자 기준으로 하면 수소 분자가 얼마나 많이 없어졌느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 미분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D분의 BH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네. 미분식으로. 자, 무엇을 H2의 농도를 무엇으로 미분하라? 시간으로 미분하라. 그렇죠? 그런데 이 미분할 때 굉장히 미세한 시간으로 미분하는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 1초, 2초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이라면 그때 미분이 뭐와 같죠? 근사적으로 이렇게 델타와 같죠? 네. 시각 딱 시각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 이렇게 정하면 그쵸? 맞아요. 그래서 델타야. 그런데
얘는 반응물이니까 처음과 나중 중에 누가 더 많아요? 나중에 많죠. 많은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응? 나중에 적죠? 처음에 많다가 나중에 적죠? 그럼 적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어떻게 돼요? 큰 거 빼면 그렇죠. 음수값이 나올 거야. 그쵸? 근데 속도가 음수라는 건 어떻게? 거꾸로 역반응 일어나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갑니다. 단위 시간당 감소된 반응물의 농도로 정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H2 이렇게 되셨나요? 네. 오케이. 됐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거예요. 자 H2는 쪼개질 때 하나씩 쪼개지죠? I2도 하나씩 쪼개져요. 그런데 H2 하나 쪼개지고 I2 하나 쪼개졌는데 HI는 몇 개씩 생겨요? 2개씩 생깁니다. 그러면 개수가 1, 2죠. 그럼 얘가 생성되는 속도를 보면 얘 2개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앞에 걸로 정의한 속도와 얘가 어떻게 돼요? 2배죠. 그렇죠? 얘가 2배 빠르잖아요. 맞죠? 그러면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같게 돼야 되잖아요. 어찌됐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속도는 한 가지잖아. 화학 반응이 한 가지인데 속도가 2개일 수 있냐고?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2분의 1 이렇게 해줍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자, 생성물의 생성 속도로 무얼 할 때, 반응 속도를 정의할 때, 지금 앞에 개수가 2이기 때문에 그 2를 어떻게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네. 되셨나요? 네. 오케이. 됐죠? 네.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아니면 2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밑에는 2배를 한 경우에요. 자, 어떻게 한다? V는 어떻게 한다고? 델타 T분의 델타 HI 플러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배의 뭐라고요? 델타 T분의 델타 H2 이렇게 2배를 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2분의 1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2배를 하거나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됐죠? 이게 미분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V는 어떻게 한다고요? V는 만약에 화학 반응식이 A 라지 A 플러스 스몰 b 라지 b가 스몰 c 라지 c 플러스 스몰 b 라지 d가 되는 반응이다. 이렇게 되면 V는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 5분의 A분의 1 BT분의 D 그렇죠. A 이렇게 됐어요? 생성물로 할 때는 예를 들어 C로 해봅시다. 그런 거야. 마이너스 C 플러스 C분의 1 뭐라고요? BT분의 D C 그렇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적분 속도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지금 얘는 미분 속도식이고요. 이거를 미분을 해놓은 걸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함수 나오죠? 원래 함수 나오죠? 그래서 얘를 뭐 해서 얘를 적분해서 우리가 뭐 구할 거냐면 요 미분 속도식을 적분해서 뭘 한다? 적분 속도식이라는 걸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성물의 농도에 1차에 그러니까 1차에 비례하는지 2차에 비례하는지 3차에 비례하는지 아니면 0차에 비례하는지 이런 거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 속도 파트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논술이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분 적분을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대부분 일과 에너지 쪽에서 미분 적분을 내거나 아니면 파동함수 쪽에서 미분 적분을 내거나 또는 뭐 삼각비를 내거나 이게 가능한데 화학에서 수학 문제를 낼 때 제일 좋은 파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반응 속도. 그래서 예전에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과학하고 수학하고 섞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반응 속도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 아까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할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일단 반응물의 결합이 깨지고요. 그죠? 맞죠? 네. 근데 서로 다른 반응물이다. 만약에 서로 다른 반응물이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른 반응물이다. 그러면 A 결합 깨지고 B 결합 깨진 다음에 얘네들이 만나야 되죠. 네. 그쵸? 네. 그럼 결합이 깨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충돌이 먼저겠지, 사실은. 네. 그러니까 충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충돌해서 상대방 결합을 깨는 걸 도와주고.
그죠? 그래서 충돌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졌다가 어떻게?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에너지가 낮아져서 안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엔탈피 쪽에서 뭐 그릴 때 반응물 생성물 이렇게 노의 경로를 그릴 때 화학 반응의 경로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물들끼리 충돌을 해서 어떻게? 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활성화 상태. 이 활성화 상태가 되면 활성화 상태가 됐을 때 결합의 재배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 그 물질은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낮아졌다는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가 낮아졌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반응물과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만큼 뭐가 나오고 반응열이 나오고 그죠? 반응열이 나오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반응물로부터 활성화 상태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데 그 에너지가 높은 장벽을 올라가는 거 영어로 에너지 베리어 이 에너지 장벽을 올라가는 거 이걸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자고요? 활성화 에너지. 이거 쓸 때 어떻게 표시하냐면 E 스몰 a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뭐냐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해하시나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활성화되려면 이만큼 에너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요거에 대해서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야죠. 일단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만나서 에너지가 높아져야죠. 그쵸? 그러니까 만나서 충돌을 했는데 얘네들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애들끼리 충돌을 했어요. 어쩌다 충돌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활성화 상태까지 안 가니까 충돌하고 나서도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뭐예요? 충돌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에너지 베리어를 넘어가서 생성물이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화학에선 뭐하고 뭐? 유효한 충돌일 것. 자, 무슨 충돌? 유효한 충돌일 것. 네. 유효한 충돌이어야 하며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충돌일 것.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생성물이 될 수 있다? 에너지가 충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에 에너지가 충분한 분자들이 생성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 뭐야?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 배울 겁니다. 몇 가지 배운다고요? 세 가지. 자, 농도, 온도, 촉매. 이 세 가지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에서는 우리가 보통 농도라는 얘기를 쓸 때가 뭐 어떤 때냐면 액체죠. 이 액체 말고 고체일 경우와 기체일 경우에 농도가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농도가 똑같은 효과. 고체일 경우에는 뭐냐면 표면적 증가. 농도가 증가하는 거하고 똑같죠. 기체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부피가 이만해. 근데 이 부피 이만한 걸 어떻게 한다고? 압력을 좀 조그맣게 만들어. 그럼 얘네들 안에서 충돌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이 농도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농도, 온도, 촉매 그리고 농도의 효과 중에 액체에 관한 거 말고 고체에 관한 건 표면적, 기체에 관한 건 압력 이런 것들까지 배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갑니다. 농도예요. 자,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하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늘었어요. 충돌 횟수가 이렇게 되면 2개 이렇게 되면 예? 9개 그죠? 네. 네, 좀 단순했어요. 자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가 증가한다고?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이거지. 이해하죠? 그럼 충돌이 잘 일어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충돌이 잘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지.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질량작용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반응 속도 V를 정의할 때 아까 어떻게 정의했었어요? 반응 속도 V 정의할 때 마이너스 A분의 1 DT분의 DA. 그죠? 네.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V는 뭐야? 반응 속도 상수 K. 자, K가 뭐라고요? 반응 속도 상수 K 곱하기 A의 농도에 M승
B의 농도의 n승 이렇게. n과 n은 뭐냐? 차수인데 자, 왜 스몰 a, 스몰 b가 아닐까요? 왜 스몰 a, 스몰 b가 아니냐면 이게 아주 희한하게도 나중에 이제 화학과에 가면 배우는데 뭐 E1, E2, SN2 뭐 이런 반응 배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희한하게도 반응물 중에 어떤 특정한 반응물, 아까 제가 약간 힌트를 줬어요. 만약에 H2는 잘 깨지는데 I2가 잘 안 깨지면 I2가 잘 깨지는 것이 결국엔 뭐예요? 반응 속도를 좌우하죠. 네. 그러니까 I2의 농도에는 비례하는데 H2의 농도에는 안 비례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네. 심지어는 H2의 농도에도 비례하고 I2에도 농도에도 비례하는데 I2에는 제곱에 비례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건 실험적으로 뭘 구해야 돼? 이 화학 반응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니까 실험적으로 몇 차 반응이 될 건지를 구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N과 N이라고 합니다. N과 N. 그래서 실험의 이 어떤 반응의 차수를 결정할 때 N과 N은 실험적으로만 구할 수 있어요. 즉 개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개수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개수가 아니다. 그리고 전체 반응 차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M과 N의 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고체물질이나 용매는 속도식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물질이나 용매의 경우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역할이 적다는 거예요.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빼버린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해요? 평형상수하고 비슷하죠? 평형상수 때도 고체하고 용매는 어땠어요? 뺐죠? 네, 평형상수는 뺐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오케이. 자, 농도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네. 자, 표면적입니다. 표면적이 증가하면 충돌 횟수는 많아질 거고요.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가루약과 알약을 먹을 때 이제 엄마들이 잘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의사 선생님은 알약을 주고 싶은데 애가 알약을 못 먹는다고 가루약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애가 가루약을 너무 싫어한다고 알약으로 달라고 해요. 이게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면 의사 선생님이 알약으로 주는 이유와 가루약을 주는 이유가 달라요. 가루약을 주는 건 어떻게? 먹자마자 흡수돼서 바로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고 알약으로 주는 건 알약으로 먹은 뒤에 천천히 녹아서 천천히 몸에 퍼지라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잘 생각을 하고 주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애 생각하는 거죠. 애가 뭐 가루약을 뭐 싫어한다 아니면 알약을 싫어한다. 그죠? 사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가루약으로 주면 그냥 가루약을 먹고 알약으로 주면 편하네? 이렇게 되고 그죠? 네, 그게 표면적이에요. 자, 덩어리는 표면적이 어떨까요? 작습니다. 가루를 내면요 표면적이 크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충돌에 뭐가 틀려진다고요? 횟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충돌의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화학 반응이 빠르다는 거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밀가루 공장에서 담배를 못 펴요. 밀가루 공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밀가루 공장이 날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밀가루 공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그 밀가루들이 그렇죠. 밀가루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담뱃불을 붙이면 그렇죠. 폭발해버린다 이것이. 네. 그게 표면적 효과예요. 무시무시한 걸로 예를 들어요. 그제? 무시무시한 걸로 예를 들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원래 뭐 좀 무시무시하죠. 그죠? 자, 온도와 반응 속도. 자, 온도가 높아지면 뭐가 증가합니까? 이걸 알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분자에 뭐가 증가해요? 그렇죠.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2분의 3, KT. 여기서 K는 몰추만 상수라는 상수예요. 자, T는 뭐죠? T는, 절대 온도. 자, 기체 분자의 운동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아시겠죠? 네.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온도를 높여줘요. 그럼 어떻게?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집니다.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두 분자가 만나서 꽝 하고 충돌했어요.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활성화 상태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분자가 충돌했는데 에너지가 별로 없어. 그러면 올라가나 못 올라가? 못 올라간다 그랬어. 두 분자가 충돌했어. 에너지가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가 높아져서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분자들 자체가 활발히 움직이면 충돌 횟수도 많아지겠죠. 빨리빨리. 이해갔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쉽게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갔죠?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온도의 증가 효과는 두 가지 효과. 어떤 효과? 충돌 횟수도 조금 증가해요.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럼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분자수. 자, T1은 운동 에너지가 작은 쪽이 많죠. 네. 그러면 온도가 누가 더 높겠어요? T2가 더 높은 거죠. T2는 온도가 높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가 많은 쪽이 많죠. 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이쯤이다. 뭐 예를 들어 100kJ야? 그러면 100kJ이 이쯤이다. 그러면 100kJ 이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100kJ 너무 세다. 하여튼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큰 애들은 전부 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럼 아까 T1과 그 다음에 지금 T2 중에 어느 게 더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분자가 많아요? T2가 더 많죠? 네. 그럼 T2가 훨씬 더 어떻게? T2에서 이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요. 빠르다. 그렇죠.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 잘 일하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일어난다는 건 뭐야? 전반이 잘 간다야? 아니면 빠르다야? 가끔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도 실수하는데요. 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실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잘 일어나게 하라는 건 뭐예요? 빠르고 많이 이런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것만 쓰지 말고 많이도 써야죠. 많이도 쓰고 빠른 것도 써야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잘이라는 단어 되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단어예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건 빠르게 많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니다. 온도로 가죠. 자, 온도. 자, 온도는 지금 누가 더 높다고요? T2가 더 높아요. 그럼 운동 에너지 누가 더 크다고요? T2가 T2가 커요. 그죠? 자,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도 당연히 그럼 누가 많아요? T2가 많아요. 반응이 가능한 분자수도 T2가 많겠죠. 네. 그럼 반응 속도는 누가 빨라요? T2가 빠르겠죠. 자, 전체 분자수. 똑같아.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프 아래 면적. 자, 뭐라 그런다고? 그래프 아래 면적. 자, 전체 분자수. 뭘 의미할까요? 몰수. 자, 몰수가 동일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몰수가 동일하지 않으면 어떤 애는 에너지가 되게 높지만 조금 있고요. 어떤 애는 에너지가 별로 크지 않지만 많이 있으면 누가 더 빠를지 모릅니다.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래프 아래 면적 몰수를 같게 해놓고 뭘 비교한다고요? 반응 속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어떨까요?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겁니다. 네. 예, 물론 활성화 에너지도 화학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에 따라 다 다르긴 하고요. 그것도 또 연구 대상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놔요. 예, 뭐 예를 들어 머크 인덱스라든가 요즘 같으면 뭐 그냥 단순히 백과사전 같은 거 빨리 찾아봐도 다 나오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온도에 관한 내용이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압력에 관한 내용. 아까 압력에 관한 내용은 뭐였더라? 농도 효과죠. 농도 효과인데 어떤 것의 농도 효과냐면 그렇죠. 기체 분자. 기체 분자는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피를 줄이면 농도가 증가하는 효과다. 그런데 만약에 개수가 같으면 어떨까요? 생성물과 반응물의 개수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학평형은 안 움직이죠. 네. 화학평형은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경우는 개수가 같건 뭐하건 그냥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피 줄죠? 네. 그럼 충돌 횟수 늘어나죠? 네. 그럼 무조건 증가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면 뭐라고요? 반응 속도 빨라져요. 네. 단 누구일 때만? 기체일 때만. 됐죠? 기체일 때만. 이해가셨나요? 네. 오케이. 자, 밑으로 조금 어려운 식을 써놨어요. 이거 뭐냐? 제가 약간 뭐 하고 싶은 거야?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현학적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네. 그죠? 현학적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였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게 진짜 궁금하면 나한테 질문하고요. 네. 지금 수업에는 뺄게요.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체 분자끼리의 반응은 압력을 높이면 뭐라고요?
개수와 상관없이 압력을 높이면 충돌의 수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냥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이해하셨죠? 네. 뭐하고 다르다고요? 평형하고 달라요. 평형에서는 하평형을 이동시킬 때는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반응물 개수합과 생성물 개수합이 되게 중요했죠. 만약에 심지어 얘네들이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평형 이동도 안 했어요. 이해 갔어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반응 속도에서 압력은 기체 분자끼리의 반응이야. 압력 높였어. 부피가 줄어들어. 충돌의 수 늘어나. 무조건 빨라집니다. 이해하셨죠? 자, 밑으로 갑니다. 촉매로 가자. 촉매.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촉매를 찾아내는 거. 자, 촉매를 찾아내야 돼. 화학반응에 내가 화학반응식에 어떤 물질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럼 뭐라고 해요? 촉매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뭐만 빠르게 해준다. 속도만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거나 느리게는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 이거예요. 아까 화학 반응이 정해지면 활성화 에너지가 정해진다고 그랬죠. 어떤 화학 반응이야? 그럼 활성화 에너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정해져 있는 값이야. 그 정해져 있는 활성화 에너지 값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여. 아까 이렇게 되니까 잘 못 넘어가.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잘 넘어가요. 이해갔죠? 자,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물질, 그걸 뭐라 그러나요? 촉매. 자, 예를 들자면 화학 반응식에서 A 플러스 C에서 AC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AC 플러스 B에서 AB가 생겼어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두 식을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AC는 지워지고요. 그죠? A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요? B가 AB가 되죠. 네. C 어디 간 거야? 지워지죠. 네. 그쵸? 분명히 내가 화학 반응을 위해서 넣어줬는데 결국 뭐야? 결국 얘가 자신의 양이 전혀 변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거야. C가 딱 이렇게 했는데 A가 와서 딱 붙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B가 와서 A와 만나서 AB라는 물질이 생겨나기 쉽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C가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 금속이야. 내가 금속이야. 근데 분자 입장에서는 내가 금속이라는 물질이 이만한 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뭐야 이게? 쉽게 말하면 금속 벽인 거지 벽. 벽에 A가 붙어 있어. 그러면 B가 와서 그 A와 반응해서 AB가 돼서 가는 게 어떻게? 쉬워진다는 뜻이야. 이해하세요? 그게 촉매의 효과입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것 중에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지금 내가 뭐 그리게요? 자, 어떤 애가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표면에 원자들을 보면 이렇게 원자의 크기가 이렇단 말이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만약에 표면에 있는 원자를 아예 이렇게 나타내 보면 원자를 네. 그죠? 자, 아까 H2 플러스 I2에서 EHI가 되는 반응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겁니다. H2가 받은 백금 같은 거, 백금 촉매 같은 건 어떤 원리냐면 H2의 크기가 원래 요런 크기예요. 근데 얘가 이 백금 촉매 근처에 오면 얘가 요로 쑥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요로 쑥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야? 굉장히 결합이 느슨해집니다. 이렇게 잘 있다가요. 거기 들어가면서 쑥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끊어지기 쉽죠. 네. 그럼 지나가는 I2가 아무나 지나가다 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HI가 만들어져요. 이게 뭐냐면 백금 촉매가 일반적으로 기체 반응들이나 액체 반응들에서 촉매로 작용할 때 요 크기, 요 골과 골의 크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골과 골의 크기가 딱 분자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골 속에 분자를 이룬 원자 두 개가 쏙 빠져들어가면 이 분자의 결합이 되게 약해지고 그래서 다른 물질과 부딪히면 그냥 바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원리예요. 굉장히 재밌는 원리죠. 네, 나중에 촉매 같은 거 배우거나 우리가 이제 화학과에 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들 중에 이런 전공들이 있어요. 촉매를 연구하는 전공들 이런 거 되게 매력 있죠. 자.
자, 다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림 보시면, 그림 나중에 바꿀게요. 뭐, 별로 그림이 좋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줄였어.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으로 줄였어. 그럼 내가 뭘 사용한 거냐? 정촉매를 사용하는 거야. 예,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어떻게 해요?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확 줄였다는 거죠. 네. 이해가셨나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원래 화학 반응은 이런데, 내가 정촉매를 사용해서 화학 반응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요만큼으로 줄였다는 뜻이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걸 촉매가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갔나요? 네.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걸로 갈게요. 반응 메커니즘이라는 건 뭐냐? 자, 실제로 화학 반응은 이렇게 방금 전에 그린 것처럼 단순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반응물이 쭉 가다가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지나서 어떻게? 첫 번째 중간 상태가 되고 그게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 지나서 두 번째 중간 상태가 된 다음에 세 번째 넘어서 생성물로 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를 요 부분을 뭐라고 해요? 반응 중간 물질.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이 부분을 활성화 상태. 되셨나요? 네. 자,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활성화 상태. 활성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반응 중간체. 되셨나요? 네. 이렇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EA1이 제일 크죠. 네. 그럼 EA1이 제일 크다는 건 저 첫 번째 반응이 제일 느리죠. 다시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건 뭐라고요? 반응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반응이 어떻다고요? 제일 느리다는 얘기죠. 네. 첫 번째 반응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반응을 넘어가면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화학 반응은 전체적으로 누가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일까요? 첫 번째. 그렇죠. 가장 느린 화학 반응이 뭐라고요? 속도 결정 단계다. 이거 속도 결정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Rate determinating step 이렇게 얘기해요. Rate determinating step.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에서는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이 뭐라고요? 전체 반응의 속도식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속도식 써볼게요. V는 K1 곱하기 누구? HBr의 농도의 N승 그 다음에 NO2 농도의 N승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수를 직접 갖다 써도 틀리지 않아요. 원래는 뭐야? 원래는 MN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의 V1이 뭐라고요? 결국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이게 다단계 반응의 특징이에요. 가장 느린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하고 그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이 결국 전체 반응 속도식이 된다.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반응 속도 결정 단계, 반응 메커니즘이랑 느린 단계의 첫 번째 단계의 속도식이 결국 뭐야? 전체 속도식과 같게 된다. 이해갔나요? 네. 오케이. 자.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반응 속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 되셨어요? 네. 네. 반응 속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다. 자, 화학평형 상수에 관한 설명을 이거로 할 수 있는데요. 자, 스몰 a 라지 a 플러스 스몰 b 라지 b가 스몰 c 라지 c 플러스 스몰 b 라지 d가 되는 반응에서 자, 정반응의 속도식은 어떻게 해요? K 곱하기 라지 A의 농도의 스몰 A승 라지 B의 농도의 스몰 B승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네. 자, 역반응의 무엇은? 역반응의 속도식은 K 다시
곱하기 어떻게 한다면 C 농도의 스몰 c, D 농도의 스몰 d 이렇게 되겠죠? 네. 자, 화학평형이라는 건 어떤 걸 화학평형이라고 했더라?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네. V 정반응과 V 역반응이 같아요.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K 곱하기 라지 A의 농도의 스몰 A승, 라지 B의 농도의 스몰 B승은 K 다시 곱하기 C의 농도의 스몰 A승, 스몰 C승, 라지 D 농도의 스몰 D승. 자, 이거 양변에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농도는 오른쪽으로 산수는 왼쪽으로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K 다시 분의 K는 어떻게 하냐면 라지 A의 농도의 스몰 A승, 라지 B의 농도의 스몰 B승분의 라지 C, 뭐가 보이죠? 네. 라지 C의 농도의 스몰 C승, 라지 D의 농도의 스몰 D승 이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 이게 우리가 화학 평형상수로 정의했던 평형상태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간의 비가 되죠? 네, 그걸 뭐라 그래? 평형상수. 네, 평형상수는 결국에 뭐야? 평형상수는 결국에 정반응의 속도상수와 역반응의 속도상수의 비인 거죠. 이해가셨나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속도상수에 관한 예전에 속도의 상수에 관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네. 이 속도 상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개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알죠? 네. 자연지수 마이너스 2a 오버 rt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뭐마다 다르고 화학 반응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 중에 또 얘가 뭐마다 달라요? 화학 반응식마다 다르죠. 네. 그 앞에 개수도 무엇에 관한 함수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함수 표시할 때 라지 a의 스몰 가로치고 t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치. A라는 함수가 T에 관한 함수이다 이거죠. A라는 함수는 T에 관한 함수이다. 즉 온도에 관한 함수이다. 그죠? 온도에 관한 함수이다. 또 하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온도에 관한 항이 있다. 결국 반응 속도 상수는 무엇이 변하면 변할 수 있다? 온도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 그럼 같은 온도에서는 무엇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같은 온도 같아요. 그럼 뭐에 의해서만 달라져요? 상수.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즉, 같은 온도에서는 반응의 종류가 달라야만 속도상수가 다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까지, 맨 마지막,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